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알잘땅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알잘땅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알잘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알잘땅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 간단하게 조금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오, 예. 제가 지금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제가 밤에 들려선 안 되는 소리를 들은 게 있어서 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살짝쿵의 직업교담 비슷한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키리십니다. 알잘딱이에요! 저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3교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인데요. 네. 제가 한 4년 전 여름에 저희 병원에서 반근무할 때 겪었던 이야기예요. 예. 일단 저희 병원이 5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입사할 때는 저희 병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 신생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병원은 안 그럴 텐데 저희 병원은 제가 있던 2층이랑 네. 그리고 3층은 중환자실이고 4층 해서 제가 2층이랑 4층을 둘 다 봐야 했어요. 오. 2층에는 환자가 거의 다 찬 상태였었고 4층은 전체의 한 10% 정도만 네. 병동이 차 있는 상태여서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이제 밤에는 직원이 따로 상주하지 않아서 저희가 같이 봐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 구조가 정말 이상하고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 병원을 가봤지만 저희 병원처럼 좀 동선이 이렇게 긴 병원은 제가 처음이에요. 오, 그려주신 거 보니까 복잡하긴 하네요. 네, 이게 처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은 간호사실이 보이고 간호사실 등지고 왼쪽에는 1, 2, 3, 4, 5 해가지고 5개의 병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목욕실이 또 있고 또 저희 간호사실을 등지고 앞으로 갔다가 오른쪽을 꺾으면은 거기 또 휴게실이 있고 거기서 왼쪽으로 쭉 꺾으면은 또 병실 나머지 한 8개 정도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라운딩을 돌아야 되는데 네. 이게 라운딩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계를 받고 이 인계 내용이 맞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은 잘 계시는지 네. 뭐 주무시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돌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체크하는 내용인데 네. 요양병원 특성상 저희가 거의 다 누워 계시는 분들밖에 안 계세요. 네. 한 병동에 돌아다니는 분들 해봤자 10분이 채 안 되는데 제가 그날도 이제 인계를 받고 나서 저희가 나이트는 간호사 1명에 조무사 1명 이렇게 딱 2명이서 근무를 했어요. 제가 인계를 받고 1호실부터 이제 후레쉬 하나만 딱 들고 네. 첫 번째 병실부터 드르륵 하고 환자분들 잘 주무시는지 뭐 문제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여름이다 보니까 에어컨이 켜져 있어가지고 혹시나 창문이 열려 있으면은 에어컨 바람이 밖으로 새니까 네. 이제 열려 있으면 닫고 제가 이제 복도랑 통하는 문도 이렇게 닫고 나왔어요. 예.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병실을 가고 세 번째 병실을 둘러보는데 이 세 번째 병실이 유독 다른 병실보다 조금 추워요. 예. 약간 구조상 먼지가 좀 껴있기도 하고 빛이 잘 안 그리고 드는구나. 배수관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쪽에는 좀 돌아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았어요. 어이구, 예. 자리를 좀 타는 느낌이었는데 첫 번째 이제 계시던 분이 시간이 좀 지나서 컨디션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해서 다른 분이 그 자리로 다시 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좀 얼마 안 돼서 또 상태가 안 좋아지고 또 다른 병원 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이 또 오셨어요. 이번에 좀 건강하신 분. 근데 그분이 갑자기 혈당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었거든요. 일단 그 병실이 조금 저희도 환자분들이 좀 잘 돌아가시는 것 같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일부러 비워놓기도 했었어요. 아, 예. 그래서 그 3병실을 돌고 4병실을 돌고 이제 제가 5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엄마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한 4, 5살짜리 여자의 목소리인데 예. 저희 병원 위치가 아파트 단지랑 좀 가깝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가족끼리 뭐 돌아다니는 그런 목소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여름이어서 제가 밖에 있는 문이랑 복도로 통하는 문이랑 다 닫아놓은 상태였었고, 예. 그리고 만약에 밖에서 들리는 거면은 약간 그 벽을 거쳐서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좀 작아져서 들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걸러질 근데 텐데. 제 바로 뒤에서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예.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어떡하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어떡하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바로 앞에 간호사실이니까 네. 그냥 빨리 걸어가자 하면서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병실도 다 돌고 이제 4층을 갈 차례였어요. 예. 저희가 엘리베이터가 2대가 있는데 우측 엘리베이터는 눌렀는데 이게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왼쪽 엘리베이터를 잡아서 도착을 했는데 이것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 원래는 도착을 하면은 2층이면 2층이다 라고 멘트도 뜨는데 그 멘트도 없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문이 서서히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엔 이거 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계단으로 가는 것도 무섭고 아까 그 엄마라고 들리는 목소리도 있어서 일단 탔어요. 타고 4층을 누르고 기다리는데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3, 4초 정도 지났는데 문이 열리길래 제가 그냥 내렸어요. 내리면은 온 병동이 다 불이 꺼져 있어서 복도 끝이 안 보이고 그냥 비상계단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플래시를 꺼내가지고 네. 첫 번째 병실부터 열어봤어요. 드르륵 하고 안에 비추고 또 여긴 빈 병실이어서 내부에 화장실까지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안에도 화장실 딱 열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도 확인하고 그리고 문 닫고 옛날에는 이 외부인을 막을 시스템이 없어서 한번 제가 화장실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남자가 그 안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들어오셨냐 하니까 여기 환자 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가시라고. 예.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화장실 안쪽까지 다 확인을 했었어요. 네. 1호, 2호, 3호 그리고 아까 제가 들었던 그 다호 앞에까지 병실 다 돌고 이제 5호가 이 4층의 5호는 저희가 임종실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분들을 거기다 모셔서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임종할 수 있게끔 쓰는 병실이었는데 유난히 거기가 좀 춥더라고요. 그 자리는 햇볕이 잘 드는 자리인데도 좀 추워가지고 오늘 너무 기분이 쎄하다 이런 느낌이 들고 오늘 라운드 어떻게 하지? 이 생각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뒷방이랑 다 돌고 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아까 엘리베이터가 또 그 문제가 있었던 것 때문에 또 이거 타기가 많이 망설여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엘리베이터 잡아 타고 딱 문을 열었는데 문이 덜커덩 하면서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2층을 눌렀더니 2층에 딱 도착해가지고 문이 열려야 되는데 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5초 정도 있다가 문이 덜커덩 하면서 열리길래 또 무서우니까 잽싸게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뒤돌아보니까 문이 계속 열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이상한 날이다. 그러면서 그냥 간호사실로 들어왔거든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제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딱 닫히더니 10,000원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저희가 간호사실이 바로 엘리베이터 앞이어서 그 엘리베이터를 볼 수 있었거든요. 여태까지도 제가 그때 나이트를 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가 그날 몰아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채팅도 넣고 이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쯤에 그때가 거의 1시 정도 다 된 시간이었어요. 예. 왼쪽 병실에서 갑자기 드르륵 하면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벅 탁 이런 소리가 들리길래 간병인은 아니고 환자 같아서 제가 목도로 나가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이쪽으로 나오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환자분이시고 근데 이분이 그 시절에 대학도 나오시고 약간의 치매기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일기도 쓰는 분이었어요. 안 주무시고 왜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만 꼬마애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도망갔는데 뭐야? 혹시 못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꼬마예요? 할아버지 여기는 꼬마애들 없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내가 누워있는데 한 5살짜리 꼬마애가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이쪽으로 나갔는데 혹시 자네가 못 봤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들은 소리도 있고 해서 혹시 이게 그건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강경하게 꼭 병실 다 돌아야겠대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지팡이 막 짚으면서 온 병실 다 돌았어요. 그런데도 애가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휴게실에 앉으시면서 이상하다고, 내가 미친 건가? 내가 치매가 걸렸나? 분명히 애가 할아버지 살려달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을 일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셔라. 밖에서 애가 이게 뭐 말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들어가시라 해가지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일단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저희 같이 일했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병원 근처에 있는 집에서 좀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그쪽에 옛날에 이 병원이 소아과랑 청소년과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의료사고가 터지면서 아기가 죽었고 그 부모가 이 병원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 병원이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이 제가 중학생 때도 이 건물이 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때는 길도 잘 안 나 있었고 조금 제가 살던 도시가 그때는 약간 이제 개발 중인 단계여서 좀 외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이 오랫동안 공실이었고 이제 소아과가 들어왔는데 의료사고가 터지면서 이제 그 병원이 저희 병원에 들어오기 전까지 한 4년 이상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들어왔던 거였고 저는 이거를 처음에는 안 믿었죠. 무슨 소아과가 있었냐, 여기 제가 한 번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쪽 끝에 계단에 가시면은 애기용품 파는 그 스티커가 아직 붙어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근길에 계단으로 가면서 보니까 정말 그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애기용품들 파면은 아가방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다가 문득을 돌려서 봤는데 그 소아과라고 간판을 붙였다가 뜯으면은 그 자국이 남잖아요. 스티커 자국이. 그렇게 딱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여기가 소아과가 맞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겪었던 얘기는 이 정도까지고요. 제가 저번 달 19일에 2가지를 1시간 만에 겪은 얘기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으시구만. 제가 흔히 말해서 똥촉이라고 하는데 촉이랄 게 정말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근무하고부터 이상한 촉이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인계를 다 받고 라운딩을 가려고 이제 병실 앞에 딱 서면은 가끔씩 쎄한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그 강도가 좀 어느 정도냐의 차이인데 정말 이 느낌이 쎄하게 들 때는 환자분이 돌아가신 적도 있어요. 상황이 안 좋아지다가 이게 컨디션이 안 좋아지다가 뭐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새벽에 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몇 번 계셨어요. 제가 느낌이 쎄하다고 할 때. 근데 이제 저희가 병실문이 네모나게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게끔 창이 나져 있는데 그 창마다 나를 가끔씩 보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고, 제가 나이트를 할 때였는데 인계를 받고 라운딩을 절반쯤 돌았을 때 갑자기 싼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강하게는 아닌데 약간 거슬릴 정도여서 오늘 라운딩을 조금 자주 돌아야겠다 약간 이 생각도 있었고, 그냥 뭐 엄청 심한 건 아닌데 그냥 거슬릴 정도니까 뭐 라운딩 돌고 그냥 와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간호사실에서 저 혼자 파팅을 넣고 있었어요. 넣고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층에는 직원 화장실이 없어요. 저희 층에. 다른 층엔 다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은 위층을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일하는 데는 4층인데 그 위층의 5층은 병실이 없고 식당이랑 물리치료실이랑 그다음에 화장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계단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타고 위에 올라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문을 열면 불이 다 꺼져 있어가지고 엄청 어두워요. 그래서 화장실을 좀 가기가 싫을 때가 있는데, 제가 그날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서 할머니가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예. 놀라가지고 그냥 계단으로 바로 뛰쳐내려왔거든요. 계단에서 뛰쳐내려와가지고 간호실에서 앉아있는데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인 거예요. 그 웅알거리는 소리가. 예. 그래서 누구지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이틀 전에 저희 병실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마비여서 말씀을 잘 못하셨어요. 예. 그냥 막 으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예. 제가 딱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갑자기 귓가에서 으아 이러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내려왔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니까 뭐 진정도 안 되고 어떻게 하지 막 계속 그냥 강사실에 서 있었어요. 서 있다가 안에 라운딩이나 한 번 더 돌자 해가지고 1호부터 다시 후레쉬 들고 2호, 3호 딱 들어왔는데 3호에서 어떤 환자분이 좀 안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자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막 웃음을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죽겠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하고서 제가 딱 돌아봤더니 예. 어떤 환자분이 저보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막 눈이 마주치니까 예. 갑자기 막 너무 재밌다는 듯이 박장대소를 하면서 저를 보며 웃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고 치매나 이런 것도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정말 재활치료를 하러 오신 분이었고 갑자기 그렇게 막 웃으시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2, 3초 정도 그냥 후레쉬를 그분한테 비추고 가만히 있다가 물어봤어요. 예. 환자분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꺽꺽대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왜 이러지? 갑자기 이분이 왜 이러지?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문을 닫으려고 천천히 문을 닫는데 그때까지 들리던 웃음소리가 문을 딱 닫으니까 딱 조용해지더라고요. 딱 그쳐버린 그래서 거네. 제가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살짝 문을 더 열어봤는데 다시 웃음소리가 안 들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간호사실로 왔던 내용입니다. 그 웃고 계신 분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자분이셨는데 예. 그분이 마비가 있어가지고 편마비여서 한쪽은 못 쓰세요. 예. 그래서 편마비가 있으신 분들은 마비 쪽은 무표정이고 그리고 마비가 안 걸린 쪽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예. 반은 무표정이고 반은 웃고 계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 한쪽만 웃는 형상이었네요? 네, 그쵸. 그러면 그분이 왜 웃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돌아가셨던 환자분의 그 옹알이 같은 비슷한 소리가 들려왔었었고 네. 보니까 알잘딱님께서 소리 쪽으로 좀 들으시네요. 보니까. 저도 여기 일하면서 예. 그러니까 어떤 자세한 형체를 본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이나 아니면 소리 위주로 조금 많이 들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짧게 하나 더 있는데 정말 짧은데 제가 그때 오후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랑 같이 네. 인계를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2호실 옆에 있는 샤워실에서 목욕을 하면 다 조용하니까 밤에 물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물소리가 막 들리길래 뭐 누구 목욕하나 봐요 이 시간에 했더니 그러게요 이러면서 그냥 인계를 했었어요. 그리고 와서 제가 인계를 받고 제가 목욕실도 다 이렇게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불이 꺼져 있길래 딱 후레쉬를 비추고 딱 보니까 바닥에 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지? 이게 저만 들은 것도 아니었고 예. 같이 있던 선생님도 같이 들은 거였는데 갑자기 물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조금 그때 소름 돋았어요. 또 소리가 들린 거네요, 이것도. 네. 아니, 그러면 알잘딱님 말고 같이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도 귀신을 목격을 했다든지 아니면 귀신의 소리를 들었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을 때 자기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하기야 대부분의 분들은 귀신 얘기를 무서워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나이트라고 하나요? 그 나이트 할 때도 이제 혼자만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병동을. 네.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때 생각이 나면. 그렇죠. 오늘 알잘딱님께서 이렇게 또 요양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겪었던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이게 떨리더라도 그래도 막상 해보니까 괜찮지 않으세요?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거 들었을 때는 네. 처음에 이렇게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다가 중간에 이게 쭉 이야기하게끔 하시는 거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중간에 막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하나도 못 들어가지고 잠깐만. 제 목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에서 혼자 계속 얘기하셨던 거예요? 네, 저 하나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냥 벽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잠깐만. 그럼 저도 혼자서 지금 벽 보고 얘기한 거예요? 야, 이것도 참. 어쩐지 제가 중간중간에 그랬어요. 근데 제 말을 안 듣고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치. 이게 떨리면 못 네.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제가 방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고 저는 그냥 대답만 해드렸거든요. 야, 네. 이게 우리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군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알잘딱님의 목소리는 저희 또 시청자분들에게 전달이 잘 됐다. 네, 그러니까 전혀 문제될 네. 건 없었다. 하지만 제 그런 뭔가 리액션이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알잘딱님 오해 마세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답 다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방송으로 볼게요. 아예 방송에서도 분명히 나왔고 시청자분들도 들었겠지만 저는 이게 마이크 끄고 얘기하다가 또 이제 마이크 켜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방금은 제가 봤을 때 카카오톡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네, 만약에 혹여라도 다음에 참여하실 때도 안 들리신다면 돌비님 혹시 돌비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정상인가요? 이렇게 중간에 찝어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알잘딱님의 소름 끼치는 직업괴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저도. 예. 아니, 대부분, 제 목소리가 안 들렸다고 치시면, 여보세요? 목소리가 안 들려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안 하고 그냥 쭉 가시네요, 이분. 대단하시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좀 소리 쪽으로 많이 겪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모습을 확연하게 본다거나 그런 건 없었겠지만, 그래도 소리로 듣고, 또 다른 한 환자분은 그 아이를 또 목격을 했다고 하니까 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시고 계시는 그런 환경 속에서 겪는 직업괴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제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혼파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단은 처음 참여부터 귀신 가두는 산으로 등장을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대대손손 그 악귀를 가둔 산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던 또 집안에서 자라오신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경험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도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이거 뭔가 눈치 게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알겠습니다, 혼파님. 네. 안 들어도, 다 느껴집니다. 어떤 대답이신지.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네. 네, 두점방맹. 두점방맹이라는 사자성어가 들어가는데, 싹부터 잘라버린다. 좀 이런 느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 제목으로 시청자 참여를 또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홈파예요. 네, 오늘 사연은 그때 귀신 가두는 집 약간 후속편 같은 느낌인데요. 그때 마지막으로 그 악귀가 봉인되기 전에 하셨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때 악귀가 내가 이렇게 갇히는데 너네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네 후손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니년 죽었어도 눈깔도 뽑아버릴 거고 나랑 똑같이 만들어버릴 거니까 언제든지 기대하고 있어라. 그리고 저기서 보는 니년 손자 결국에는 내가 처참하게 죽여버릴 거니까 니는 하루빨리 죽어서 무능력하게 하늘에서 보고 있어라 라고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봉인을 하고 나서 저희 할머니가 일주일 정도 알아 누우셨었어요. 뭐 그 악귀 영향도 있었겠지만 원래 갑자기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면은 보통 자주 아프셨거든요. 그래서 알아 누우셨는데 제가 그때 직접적으로 신을 받았던 건 아니지만 그 친가 쪽에 할머니가 제 몸 주셨어요. 보통 무속적으로는 이런 걸 불사 할머니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불사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때 이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불사 할머니랑 소통도 안 되고 존재도 안 느껴지고 예. 그냥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 항상 어디 뭐 밖에를 다니면 영가들이 보이고 영가들이 하는 말이 들리고 이랬는데 이틀 정도 계속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데 예. 그렇게 이틀 정도 그냥저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알아놓으신 지 3일째였는데요. 그때까지도 귀신은 안 보였는데 제가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 내용이 이제 제가 저희 불사 할머니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얀 소복을 입으셨는데 머리는 백발이시고 뒤에 이제 똥머리를 한 것처럼 비녀를 하나 꽂으신 모습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를 무릎에 이렇게 눕혀 놓으시고 막 머리를 쓰다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막 할머니 어디 갔었어? 나 할머니 보고 싶었잖아 이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면서 아가 할머니 기억이 안 나던?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뭐가 기억이 안 나? 나 할머니 이렇게 꿈에서 보면 얼마나 좋은데 이랬는데 갑자기 할머니 표정이 되게 막 도깨비 탈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엄청 누그러뜨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표정으로 변하시면서 잊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잊었냐?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할머니 그런 얼굴을 처음 봐서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무서워.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러고 약간 할머니 무릎에서 이렇게 뒤로 좀 도망치듯이 물러났어요. 그랬는데 할머니가 제가 그 물러났는데도 어깨를 막 잡으시면서 내가 니를 지금까지 어떻게 키웠는데 닌 내가 생각도 안 나든? 이렇게 좀 험한 말을 섞으면서 말을 하시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제가 꿈에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제가 울기 시작하니까 불사 할머니가 표정이 좀 다시 차분해지시면서 할미야 지금 많이 힘들다. 너무 지금 아픈 상황이고 너가 못 느끼는 게 당연한 건데 할미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라고 하소연을 좀 하시는 거예요. 아, 무슨 일 있으신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할머니를 껴안으면서 예.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 요새 나랑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요새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잖아 했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 뒤로 약간 썩은 손 하나가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튀어나와서 저희 할머니 목을 잡고 뒤로 막 끌어당기는데 뒤에 엄청 검은 사람 형체 같은 그림자가 하나가 저희 할머니를 막 끌어당기면서 뭔가 그 까만 그림자 속에서 이빨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그때 할머니가 막 끌려가니까 할머니 치마를 잡고 할머니 어디가 하면서 누가 저희 할머니를 잡아 당기니까 놔달라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때 딱 이빨이 떨어지던 그림자의 형체가 보이면서 보인 게 그 무당 악귀인 거예요. 그 산에 갇혀있던? 네. 예. 그러면서 그 악귀가 하는 말이 니네 할머니 지키고 싶으면 나부터 꺼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끌려가시면서 계속 저한테 기억해라, 잊지 마라 하시면서 화를 내시다가도 아니다, 자기 찾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하시면서 저 멀리로 사라지셨어요. 예. 근데 그거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누가 다리를 잡고 있는 것처럼 가지를 못해서 그대로 그냥 꿈이 깨게 됐어요. 근데 꿈이 너무 이상하니까 이제 할머니한테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아프시다 보니까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가장 이런 거에 대해서 잘하는 게 저희 오빠니까 오빠한테 가서 울면서 우리 할머니 지금 내가 이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저희 오빠는 약간 그냥 개꿈 꾼 줄 알았나 봐요. 아, 뭔 꿈이냐, 그래서- 이게. 네. 듣고 나서 저한테 너
며칠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다. 근데 제가 계속 아니라고, 그런 거면은 내가 이런 꿈을 꿀 리가 없다고.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오빠한테 막 소리 지를 정도로 계속 재촉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이제 저한테 그럼 지금 불사 할머니랑 말이 통하냐?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빠가 저를 데리고 신당에 들어가서 저한테 이제 무구 하나 쥐어주고 흔들어 보라 했어요. 보통 이제 흔들면은 바로 답이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떠오른다거나 하거든요. 네. 근데 그냥 흔들면 그냥 방울 흔든 것처럼 딸랑딸랑거리기만 하지 기억나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안 보이고 안 들린다 하고 오빠가 영안을 보라 해서 영안도 봐봤는데 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 오빠가 이제 당황한 거죠. 왜냐면 귀문이 저절로 닫힐 리는 없거든요. 뭐야, 예. 그래서 저희 오빠가 이제 자기 몸주가 원래 그때는 아직 동자였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이제 자기가 무구 들고 동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동자가 나와서 저희 오빠한테 한 말이 무서운 아저씨가 할머니 잡아갔다. 근데 할머니가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 그때 귀문이 닫혀버렸었으니까 동자가 하는 말은 못 듣고 저희 오빠만 그걸 들은 거예요. 네. 이제 그때 악귀가 제 몸에 붙었을 때 저를 지켜주려고 할머니가 오셨었는데 네. 그거를 악귀가 잡아서 숨긴 거예요. 할머니도 오빠도 보지 못하게. 그래서 숨겨놓고 그대로 둘이 같이 봉인됐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악귀가 했던 말 다시 말해드렸잖아요. 그냥 그렇게 나댔던 이유가 이렇게 약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심지어 할머니를 그 안에서 죽였어요, 걔가. 저는 근데 그거를 못 들었으니까 오빠를 막 쪼르면서 동자가 뭘 했냐고, 할머니 어디 있냐고 막 떼를 썼어요. 네. 근데 저희 오빠는 제 떼를 달래줄 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하니까 할머니한테 가려 했는데 저희 할머니가 꽤 크게 아프셨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일단은 두고 보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전 막 상황을 모르니까 울다가 지쳐서 자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집안 사람들한테 다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빼고. 근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은 그래도 3일 전에 봉인됐는데 지금 이렇게 걔가 나와서 무슨 판을 벌릴 리는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진정하고 우리 뭐 일상생활 할 거 일단 하고 와서 밤에 뭐 대책을 생각해 보든지 하자 해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는 출근을 하시고 저 언니 오빠는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혼자 산에 있기에는 뭔가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저희 지역 읍내에서 놀라고 부모님이 돈 주시고 해서 저 혼자 읍내에서 놀게 됐는데 사실 할머니 막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생각을 없애려고 막 읍내를 뺑뺑 돌았어요. 돌다가 그 저희 읍내에 선녀당이라고 점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그냥 약간 제 간 같은 걸로 계속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선녀당에? 네. 예. 근데 제가 어리다 보니까 좀 어른을 만나기엔 무서워서 그 앞에서 막 그냥 힐끗힐끗 보고 있었는데 한쪽에서 엄청 예쁜 한복을 입은 여자가 스윽 하고 나오더니 이게 무슨 계기대? 이러는 거예요. 무슨 계기대? 네. 예. 그러더니 절 보고 하는 게 맹무객이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맹무객이란 말을 몰라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보통 맹무객이 신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고 이제 맹무인이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선녀당에 찾아간 거였으니까 이제 절 보고 맹무객이네 라고 한 거였어요. 맹무객. 와, 이런 거 처음 들어보네.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예쁜 언니가 절 보고 맹무객이네 이러니까 그냥 보자마자 인사를 하고 들어오라 하니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 자기 신당까지 들어오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들어가니까 한쪽에 앉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앉아서 근데 앉자마자 막 입이 터진 거 마냥 제 꿈 얘기를 제가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그 선녀당 무당분이 이거 단단히 꼬여도 꼬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시면서 저한테 아가야 너네 할머니 있잖아. 너네 할머니는 지금 약간 좀 큰일이 나신 것 같아.
이제 들으시기만 해도 약간 큰일이 났구나를 아시는 거죠, 그분은.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너네 집안 분들은 어디 계시니? 하고 물어보셔서 제가 저희 할머니는 지금 집에 있는데 아프셔서 정신을 잘 못 차리신다 하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다 자기 생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러면 너 내 손잡고 어디 좀 가자 오, 이러신 거예요. 예. 근데 원래 아무리 같은 무속일을 해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일지 네.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제가 자꾸 따라갔어요. 예. 그래서 차까지 타고 한 30분 정도를 달려서 어디 절에 간 거예요. 절에 가니까 어떤 머리가 새하얀데 엄청 긴 백발 노인분이 나오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손녀 왔냐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무당분이 그 할아버지한테 네 아버지 저 왔어요 이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무당분의 이제 신아버지신 거였어요. 아, 신아버지. 그러니까 친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예. 네, 이제 신아버지가 보통 신 내려줄 때 신내림굿 해주시거나 이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이제 무당직을 은퇴하시고 그냥 절에서 도 닦으시면서 지낸다는 분이셨는데, 근데 저를 보자마자 그분도 약간 표정이 굳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절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옆에 여자 무당분이 그 할아버지한테 이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데려왔다. 이게 본인들도 저희 쪽 산을 알긴 알았대요. 그래서 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고 인연을 엮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 이렇게 찾아오는 거 보면은 어쨌든 또 인연이긴 한갑다 하시면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도움을 청하는 거지.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저희 산으로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분들이 저희 앞에서 보시고 한숨을 한번 쉬시는 거예요. 이게 꼬여도 단단히 꼬여버렸다고. 그러면서 제 어깨를 잡으시고 이제부터 네가 잘해야 네 집안 사람들 다 사는 거다 라고 하시고 이제 다음 날에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아마도 굿하시는 것들을 챙기려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때 돌아가시고 전 이제 혼자 산 다시 올라가서 저희 집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 집에 들어가자마자 잠이 또 들었어요. 저희 집 거실에 좀 큰 소파가 있는데 거기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꿈에서 제가 똑같은 그 소파에서 이렇게 꿈에서 일어났는데 앞에 그 무당 악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한테 한 말이 내 말은 생각해 봤니? 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우니까 사실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귀가 엄청 막 끄끄대면서 웃으면서 멍청한 이러는 거예요. 예. 근데 무서우니까 그런 말을 해도 그냥 쳐다보고만 있고 저는. 얼어버렸구나. 네, 그러니까 그 악귀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와서 제 머리를 제가 그때 앞머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쓸어 넘기면서 너는 기억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이마 오른쪽에 어릴 때 지붕에서 떨어져서 조금 큰 흉터가 있어요. 아, 예. 네, 그거를 막 머리를 쓸어 넘겨서 그걸 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악기가 제 흉터를 만지자마자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나면서 막 머리 진짜 찢어진 것 같은 고통이 느껴지고 아파서 막 울려고 하는데 그 악기가 진짜 제 얼굴 코앞까지 와서는 이것도 내가 한 건데 너 그 기억 못하는 거 다 너네 할매 때문이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원래 변덕이 심해서 오래 못 기다리니까 빨리 결정해라 하고 제가 또 잠에서 깼어요. 미쳤네, 이거. 예. 그리고 잠에서 깨니까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진짜 무슨 수면제라도 먹은 것 마냥 잠깐 잠들었다 깨니까 몸 상태가 약간 식은땀을 엄청 흘려서 그 소파가 젖을 정도로 땀을 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이 났다 싶어서 산을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일어나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지금 뭐 어디 어른들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아프시다 보니까 조금 비몽사몽한 상태로 들으셔서 그거를 들으시고는 막 신당으로 뛰어가셔서 온갖 무구를 꺼내들고 우시면서 내가 저 새끼를 진짜 죽여버려야 된다 하면서 우시는데 이제 아프셔서 몸을 제대로 못 가누세요.
그러니까 막 이리저리 휘청거리시다 엎어져서 막 우시는데 네. 그 불사 할머니가 저희 할머니의 어머니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할머니는 자기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시겠다고 내려오신 건데 그 악귀가 잡아가서 몹쓸 짓을 한 거죠. 예. 저희 할머니도 이제 그걸 듣자마자 아신 거고. 그래서 엎어져서 막 우시면서 바닥을 엄청 치시면서 막 자기 가슴팍도 치시고 그래서 울면서 우리 어머니 하면서 계속 우시다가 네. 뭔가 결심을 하신 듯이 좀 일어나서 저한테 할머니 몸 다 나으면 그때 진짜 끝을 보기로 하자 하시고 할머니는 이제 다시 침상에 가셔서 잠드셨어요. 얼마나 아프신데. 네. 근데 저는 할머니 또 잠드시고 혼자 남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공포감이 계속 저를 잠식하는 거예요. 이제 봉인 됐으니까 나와서 날뛸 수 없는 걸 아는데 네. 너무 무섭고 약간 저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신자리가 원래 그 할머니가 계셨는데 어쨌든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가 그 악귀한테 끌려가실 때 이제 마지막 발악으로 제 귀문을 닫으시고 영안까지 닫으시고 그냥 진짜 일반인처럼 아예 그냥 다 닫아버리시고 간 거예요. 아예 문을 막아야 다른 걸 못하니까. 네, 혹시라도 네. 그 악귀가 나와서 저한테 다시 들어가기라도 할까봐. 네. 그래서 저를 지켜주시고 그렇게 끌려가셨던 건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계속 불안을 느낀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어찌저찌 하다가 다음 날이 됐는데 이제 아침부터 그 선녀당 그분이랑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원래 외부인 분들이 저희 집을 잘 못 찾아오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잘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지금 할머니 어디 계시냐 그래서 이번엔 진짜 할머니랑 그분들이랑 만남을 가졌는데 네, 그 무당 두 분이서 저희 할머니한테 자기들은 어디서 왔고 이런 사람들인데 네. 너네 손녀가 어제 찾아와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다 알려줬고 아마도 이게 다 우리 집안 신들이 너네 집안을 도우라는 계시가 않겠느냐. 맞지.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막 손을 잡고 고맙다.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마지막에 덧붙이는 게 근데 우리가 많은 무당이 왔다 가고 도움을 줬어도 지금까지 했던 게 누른굿밖에 없다. 네. 걔가 너무 세서 우리도 지금까지 없애지를 못했던 거고 이렇게 됐는데 과연 이번에 되겠냐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말이 사실 자기들도 모르게 돼요. 이제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이걸로 좀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 할아버지 분은 정말로 돌아가실 수도 있고 네. 하시다면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돕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우시게 되어서 그분들이 그냥 저희 신당에서 며칠 묵으시기로 했어요. 묵으시게 되고 저희 할머니는 최대한 빨리 나으시는 걸로 해서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무당 두 분이서 저한테 너가 이제 가장 그 악귀의 표적이니까 너희 할머니 아프시니까 이제 우리랑 잠깐 같이 있자. 그래서 저랑 그분들이랑 같이 신당 쪽에서 잠을 잤어요. 예. 근데 그날 밤에 또 꿈을 하나 꿨는데 눈을 뜨니까 그냥 그 신당 천장이 보이는 거예요. 천장이 보여서 그냥 이게 가위가 눌린 건가? 하면서 몸이 안 움직여진 채로 감에 누워 있는데 어디선가 약간 발톱 부르는 소리? 그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마룻바닥 막 뛰어다니면 들리는 소리 아세요? 알죠. 타라라라 하면서. 네, 그런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앞쪽에서 딱 보인 게 개의 몸을 하고 얼굴이 처녀 귀신인 그런 귀신이 제 앞에 딱 올라와서 왜 이건 또? 예. 제 가슴팍을 막 꾹꾹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서 너 너무 웃기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숨이 막히니까 좀 꽉 막힌 목소리로 뭐가 그렇게 웃긴데? 하고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봤는데 걔가 처음엔 답을 안 해주고 그냥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한 번 물으면서 좀 화를 냈어요. 뭐가 웃기냐고. 그러니까 걔가 웃다가 정색을 하면서 한 말이 너는 이 사람들 얼마나 봤다고 믿어? 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꿈을 깼어요. 꿈을 계속 잠깐 꾸니까 잠도 그렇게
많이 자지도 못하고 제가 계속 밤을 새거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미칠 지경인 거예요. 잠을 그렇게 자지도 못하고 꿈에서는 계속 악몽이 시달리고 해서 깼는데 제 옆자리에 있던 무당 두 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같이 잤었는데 사라지고 안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을 찾으러 나갔어요. 나가는데 어디 간 것도 안 보이고 그냥 말 그대로 신당에서 두 분이서 호로록 사라진 것처럼 안 보이셔서 제가 집에도 들어가 봤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저희 가족들은 다 자고 있는데 저희 할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저희 그 집이 다 창호지 문이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할머니 방문 함부로 열지 말라고 해서 그 창호지 제가 맨날 구멍 이렇게 뚫어서 봤거든요. 예. 근데 그 구멍 뚫린 거 하나로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봤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냥 한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이제 그땐 어렸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할머니가 공중에 떠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이제 할머니 다리 정도는 보이는데 그 위는 안 보이고 할머니 다리가 보이는데 뭔가 좀 붕 떠 계세요. 천장이랑 머리가 좀 가까운 듯한 느낌을 받으셨나? 네, 근데 막 할머니 다리가 움직이셔서 예. 할머니가 저게 뭐지? 빙의를 하신 건가? 이러면서 그냥 할머니 방문을 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가 그 목을 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를 본 거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할머니 이러니까 저희 오빠가 잠기가 밝아서 그 소리를 듣고 깨가지고 달려와서 저희 할머니를 내렸어요. 와, 예.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막 목을 컥컥거리시면서 이제 저희한테 하는 말이 당장 그 놈들 찾아라 인 거예요. 그래서 저랑 저희 오빠는 엄마랑 아빠까지 깨우고 저희 언니까지 깨워서 산 전체를 이제 돌게 된 거예요. 뭐야,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저희 산에 와서 사라졌다는 건 밖에 나갔을 리는 없고 저희 산에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찾게 됐어요. 찾게 돼서 그 옛날에 저 개울가 그쪽부터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돌고 있는데 네. 산이 꽤 커가지고 그게 몇 시간이 넘게 걸려요. 그래서 막 아래부터 위까지 올라가면서 다 보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무슨 불 2개가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저거다 싶은 거죠. 네. 왜냐면 그게 혹시라도 귀신뿔이면은 저한텐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 귀문이 닫혔으니까. 네. 근데 보이니까 저거는 어쨌든 사람 불이 맞는 거고 저게 그 사람들이다 해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다 막 뛰어가가지고 가보니까 그냥 땅에 그 횃불이 박혀서 2개가 일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를 보니까 그 저희 집안 묘가 뒤쪽에 있거든요. 그 원래 옛날부터 그 집안 묘가 대부분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오래된 집안들은 이렇게 한 땅을 사서 거기에 이렇게 어른들을 많이 모시고 하는데 저희가 그런 게 뒤쪽에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보고 정말 놀랐던 게 그 저희 집안 어른들 묘가 하나씩 막 파헤쳐져 있는 거예요. 와, 미쳤다, 진짜. 파헤쳐져 있어서 저희가 엄청 놀라면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이냐? 그래서 막 진짜 혹시라도 그걸 열어서 뭘 했는지가 진짜 문제잖아요. 그래서 막 그 파헤쳐진 묘들을 다 이렇게 둘러봤어요. 근데 파헤쳐진 거 말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밤이다 보니까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고 당장에 뭐 삽을 챙겨온 것도 아니라서 이거를 우리가 혹시 안에다 무슨 짓을 했을까봐 열어볼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되니까 또다시 이게 참 이상한 게 내일 하자가 된 거예요. 오? 그날 끝내자가 제 아니라? 생각, 네, 이게 또 제 생각엔 그 영가들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예. 저는 그때 계속 아니 이거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막 엄마 아빠한테 말을 했는데 그냥 다 약간 맹해져서는 그냥 내일 하자 힘들다 지친다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막 저희 오빠가 제 손을 잡아 끌면서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그냥 가자 하니까 따라갔죠. 이제 어린 저는 그대로 따라갔는데 집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가족들이 그냥 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그냥 그대로 그 몇 시간을 또 걸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가족들 다리가 다 풀리는 거예요. 풀려서 저 빼고 다 철푸덕 엎어져서 너네 그거 봤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오빠도 봤다 하고 이제 저희 아빠는 못 보시는데 저희 아빠도 좀 예민하신 분이셔서 예. 약간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이제 보진 않았으니까 그냥 아무 말 없으시고 언니랑 오빠가 이제 엄마한테 봤다고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예. 대체 뭘 봤길래 다 같이 그렇게 겁을 먹어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랑 언니 오빠가 해주는 말이 그 무덤을 파서 걔네가 한 짓이 저희 조상들이 일단 대부분 다 무당이세요. 아, 그렇겠죠. 대대손손. 예. 네. 이제 그분들이 뭐 영가가 되셔도 어쨌든 살아생전의 기억이나 이런 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영가의 상태지만은 뭐 누군가를 저주한다거나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 무당분들이 아실 거예요. 양밥을 한다거나 이런 걸 어떻게 하는지. 아, 네. 근데 이제 제 엄마랑 오빠랑 언니가 해준 말이 우리 집안묘 다 파헤친 이유가 그거다. 우리 집안 무당 영가들 다 꺼내서 전부 다 이제 악귀로 만들려는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때 왔던 그 무당 둘 기억하세요? 네, 알죠. 그것처럼 약간 꼬였던 거예요. 와, 이번엔 들어왔네, 그래도. 네. 와, 예. 들어와서 이제 그때는 예. 그 악기 하나를 노렸는데 예. 이번에 이 무당 둘은 그냥 저희 집안의 조상들을 노린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일단 그 묘를 파가지고 영가들을 끌어냈어요. 끌어냈는데 이제 그 무당들도 자기들이 데려갈 수 있는 그 최대치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데려가진 못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데려갈 영가들만 데려간 건지. 그래서 저희 묘 위를 떠도시는 영가분들이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처참해가지고 저희 언니랑 오빠랑 엄마가 그걸 보고 놀라셨던 거예요. 이게 그때 가장 덜 잔인했던 영가가 예. 그 다리는 무슨 덫에 걸린 것처럼 물어 뜯겨져서 다리 하나가 그냥 너덜너덜한데 그 상태로 바닥을 막 기어다니시면서 몸이 없어졌다고 막 소리를 지르시고 다니셨대요. 아, 예. 근데 그런 게 한 분이 아니시고 몇십 분들이 막 거기서 그러시고 계시니까 지옥 같아 보이는 거죠. 밤중에 그런 장면도 봐버리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무당이 아니세요. 이제 저희 오빠만 무당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세 명이서는. 그래서 계속 집에 가자고. 왜냐면 그 집에 가자고 하셨던 이유가 그분들이 이제 저희 엄마랑 언니 오빠를 보고 계속 다가오셨대요. 아, 예. 그래서 집에 가자 해서 집에 들어온 건데 그 말을 하고 이제 그 말은 할머니도 오셔서 들었어요. 들으시고 이제 진짜로 큰일이 난 거죠. 혹시라도 그 무당 둘이 저희 집안 조상들을 데려다가 지금 악귀로 만들었다면 그분들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거예요. 예. 이제 진짜 엄청 큰일이 된 거죠. 그분들 일도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꾼 꿈도 문제고 저희 할머니 어머니도 문제고 그 악귀 새끼도 문제고 네. 그 무당들도 문제고 혹시라도 그 가서 저희 조상들 그분들을 풀어드린다 했을 때 그 무당들이 다시 저희 집 와서 또 조상을 훔쳐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난리가 나서 일단 집안 저희 가족들이 잠깐 정신을 놨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그 선녀당으로 찾아가서 무슨 짓을 하려고 했거든요. 아, 화가 나서. 왜냐면 조상을 건드렸으니까. 안 그래도 무속적인 집안인데 조상을 건드리니까 다 화가 나신 거죠. 그리고 저희 오빠 몸주도 아직 있고 할머니 몸주도 계속 있으시니까 그 신분들의 화도 막 느껴지신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랑 같은 신이기도 하고 여러 일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도 화를 못 참고 막 날뛰시니까 사실 거의 찾아가셨어요. 거의 저희 할머니는. 차를 저희 할머니가 끌으신 못하시고 저희 아버지 데리고 같이 가서 찾아가려고 하셨는데 거기가 찾아가 보니까 도깨비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선녀당인데 네. 그 여자가 모시던 게 선녀가 아니에요. 와, 그럼요. 도깨비예요? 도깨비인데 예. 이제 도깨비는 약간 모신다기보다는 약간 소통을 하면서 좀 상하관계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도깨비가 그 앞에서 약간 문 지키고 있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 도깨비한테 여기 이름은 선녀당인데 걔 지랄을 한다 지랄을 해 하시면서 대놓고 그 도깨비 앞에서 욕을 하셨대요. 예. 그러니까 도깨비가 저희 할머니 앞으로 와서는
여기 자기랑 같이 일하는 애, 약간 이제 현대어로 하면은 일이라고 그냥 표현을 할 건데, 네. 일하는 애랑 있는 곳인데 웬 할배가 찾아왔냐고. 저희 할머니 몸주가 이제 산신이세요. 아, 예. 저희 그 산의 산신이 이제 계속 내려오셔서 저희 할머니 몸주신 건데, 저희 할머니 보면서 웬 할배가 찾아왔냐고. 그러니까 좀 얕잡아 본 거죠. 왜냐면 산이 크면 클수록 그 산신분의 힘이 크다고 보통 일맥상통이 되는데, 저희 산이 커도 그러니까 사람이 돌기엔 큰 거지 차로 돌면은 그렇게 크진 않은 산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힘이 약해 보인다라고 느꼈나? 그런 거죠. 그래서 도깨비가 보면서 웬 할배가 찾아왔네 하면서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이제 신을 무시하니까 화가 났는데, 저희 그 산신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한테 참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직접 그 할아버지가 말씀으로 니네 진짜 이러다가 도깨비 니도 그렇고 니 뒤에 있는 저것들도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선녀당 안에 그 둘이 있던 건 맞는데 그들은 도깨비를 믿고 거기 안에 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악귀를 만들고 있었겠죠. 예. 이제 밖에서 들어보니까 좀 뭔가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셨대요. 예. 누가 막 소리 지르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이게 아마도 조상분들의 소리가 아니었을까 하는데, 아, 울부짖는. 네. 근데 그 선녀당이 좀 읍내에 있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다니기도 하고 거기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후퇴를 하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당장 도깨비랑 싸우거나 할 수도 없고 해서 후퇴를 하셨는데, 근데 그때 그 저희 산신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넌 집에 가라. 자기는 여기 있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대로 집에 갔어요. 자기 몸줄을 거기다 둔 채로. 사실 그게 되게 좀 위험한 거거든요. 바로바로 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던 건데, 저희 할머니는 이제 그분의 지혜를 믿었으니까 그대로 그냥 집에 가셨대요.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 300년 넘게 내려주는 그 당산나무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거기를 관리하시던 게 원래 저희 할머니셨어요. 네. 그래서 그 당산나무 얘기가 왜 나오냐? 그 당산나무 수호시는 할머니시거든요. 그 저희 할머니가 아니라 또 다른 할머니. 그냥 네, 다른 신령 할머니가 계시는데 밤 사이에 그분이 그 산신 할아버지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거기에서 도깨비를 쫓아내신 거예요. 싸우신 거겠죠? 싸우셔서 도깨비를 쫓아내시고 그 둘한테 가셔서 좀 영적으로 압박을 주셨나 봐요. 이제 그 둘을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원래 무당 일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 저기 그 어떤 지역에 어떤 산이 있고 거기에 어떤 무당들이 산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조상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다 알아봤고 걔네 집안 조상들 악귀로 만들어서 팔아먹자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초반에 거절을 계속했대요. 이거는 무당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근데 그 여자가 한 1, 2년을 꼬드기다가 그 뒤에는 협박을 했대요. 어디서 도깨비를 데려와가지고 그 도깨비에도 쌍뿔 도깨비가 있고 그냥 뿔 하나인 도깨비가 있는데 무슨 쌍뿔 도깨비를 들고 와서는 너가 모시는 신, 그때 할아버지가 모시던 신이 사실 그렇게 막 힘이 있으신 분은 아니셨대요. 네. 그래서 너가 모시는 신 죽여버린다 하고 협박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여자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저희 집안을 표적으로 삼았던 거예요. 야. 표적으로 삼고 저희 지역 읍내에다가 선녀당 그걸 냈고 그리고 기다렸대요. 계속 무슨 일이 터질 때까지. 그리고 누가 여길 찾아올 때까지. 근데 제가 하필 그거를 걸린 거죠. 아, 거길 왜 갔네. 아이고. 그쵸. 예. 근데 아마도 저는 이것도 그때 그 악귀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그 악귀가 봉인이 되었음에도 저희 할머니의 얘기를 그 악귀가 전해준 거고 네. 계속 전해주면서 저를 꼬드긴 거죠. 그렇죠. 예. 봉인을 풀게 하려고. 그때 봉인을 어떻게 했냐면 그 항아리 같은 거를 앞에다 둬놓고 그 악귀한테 이제 나가라고 그 항아리 입구 쪽에 제 몸 빙이 든 채로 제 머리를 항아리 쪽에 이렇게 넣으면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잘 이해는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봉인이 된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막
위에 부적으로 막으시고 항아리 뚜껑을 덮으시고 또 위에 무슨 부적 같은 거를 막 올리시고 네. 그 뒤에 하얀 천으로 싸신 다음에 그 저희 산에 기도터가 있어요. 그 기도터 주변에 작은 동굴을 옛날에 선조분들이 만드셨대요. 그 악귀를 가두는 장소로. 그래서 거기다 넣으시고 이게 항상 하시던 봉인 루트인데 이제 제가 거길 가서 그 악귀는 그 항아리를 열길 바랐던 거죠. 그럼 자기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럼 다시 제 귀문을 열고 저한테 붙어서 무슨 짓들을 하려 했으니까. 근데 그 할머니가 제 문도 막고 다 해버리니까 손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항아리가 어쨌든 봉인이 되었어도 네. 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다시 그 틈으로 나와서 저한테 그 신호를 보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안 되니까 아마도 그 무당들한테 걔가 옛날부터 그 여자를 꼬드겨지니까 그 여자도 이제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렇게 엄청 옛날부터 계획을 한 거죠. 예. 그 악귀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처음부터 계속 그 악귀가 시작했고 악귀가 계속 하려 했던 거고 이걸로 저희 집이 이제 여러 번 무너질 뻔한 거죠. 지독합니다. 예. 네. 그러다 어쨌든 도깨비를 쫓아냈으니까 그 무당 둘이서 다음날에 저희 집 찾아와서 또 빌더라고요. 막 빌면서 잘못했다고. 벌점만 내리지 말아달라고. 예. 제발 그 위 신분들한테 제발 한 번만 선처를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참 인간이 그렇게 자만을 하다가 네.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할 거라는 걸 자각을 하기 시작하면 참 추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막 빌면서 하는데 그 산에는 그 후의 이야기고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사실 그땐 산신분의 조상을 건드리니까 화가 나서 선처고보고 안 해주셨어요.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예. 그 할아버지는 벌전을 받으셔서 정신이 나가시는데 실종되셨대요. 오, 예. 실종이 되시고 그 여자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좀 윗지방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전을 막았다나 봐요. 어떻게든. 네. 뭐 새로운 신을 구했든 또 도깨비를 구했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윗지방에서 아직도 무당 짓을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랑 더 엮일 생각이 없어서 저희 집안은 네. 그냥 그렇게 사는 대로 두고 있고요. 그 뒤로 이제 일단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보냈어요, 산에서. 억지로 힘으로 내보내서 그때 저희 집 쪽에 들어오는 곳 말고 산으로 들어오는 곳 쪽에 대문이 있었는데 네. 그것도 잠궈놓고 저희 경찰에까지 신고해서 그냥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해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관문이 그놈의 악귀. 예. 그 틈을 또 어떻게 막느냐. 그리고 또 그 틈이 뭐냐 였죠.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사연 자체가. 이렇게 일단은 이번 사연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전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할머니께서 왜 그러면 그 무당분들을 보고 왜 허락을 하고 왜 감사하다 도와주셔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해요. 그거가 안 보이셨던 건지. 그때 저희 할머니 눈에는 도깨비가 보인 게 아니라 걔네가 위장용으로 그 여자 어깨에다가 아이를 태우고 그 할아버지는 이제 자기 신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신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눈에는 쟤는 그냥 동자신 그리고 쟤는 뭐 쟤네 할머니 신 이런 걸로 보여주셨겠죠. 완전 보시고, 위장을 해버렸네. 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할머니께서 스스로 이제 목을 베시는 선택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일단은 그 사람들을 찾아라 했던 건데 왜 목을 베셨던 건지는 혹시 아실까요? 그 목을 베신 게요. 예. 할머니 스스로 베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계속 잠들어 계셨는데 예. 그거를 그 무당들이 저희 할머니를 죽이려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주무시는 사이에 이렇게 천장에다가 이 목을 그것을 해놨고 저희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잘 못 계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저희 할머니를 거기다 건 거예요. 아니 이거는 뭐 성미수구만 이 양반들. 그 상태로 이제 도망을 쳐서 저희 집안 묘를 막 파헤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되네, 이거. 저희 불사 할머니의 마지막 그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야. 저희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진짜로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홈파님, 저희 또 귀족분들 중에서 생방송 챙겨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홈파님 처음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다 들어보신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 제목을 제가 왜 두점방맹으로 지었느냐. 네. 그때 그 선녀당 무당이 저보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그랬잖아요. 맹무객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맹무객이네. 네, 그때 그 맹무객이 이제 힘이 없어서 눈이 멀었다고 한 거거든요, 걔는 저한테. 네,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눈이 먼 건 아니고 막힌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 두점방맹의 이 맹이 그 똑같은 맹이거든요. 아, 네. 이 두점방맹 뜻이 애초부터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다거든요. 그쵸. 네, 싹을 잘라버린다. 좀 이런 느낌이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때 불사 할머니가 저의 영안과 모든 걸 막으셨잖아요. 네. 그때 했던 행위가 이제 두점방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혹시라도 예. 그 싹이 틀까봐 미리 막으셨던 거예요. 제 모든 것을. 뭔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그 홈파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다 알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저번에 사연에서 이 정도 스케일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저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제 이 정도 스케일까지는 없겠구나 했는데 그 이상이 또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진짜로. 네. 오늘 홈파님의 이야기 역시나 레전드 오브 레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로 만신할머니 이야기도 정말 레전드였지만 이거는 색다른 만신할머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최근 이야기인 거죠. 어찌 보면 만신할머니는 예전의 이야기였다면 이거는 비교적 최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말로 더 섬뜩하고 이런 집안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좀 생소하잖아요. 악귀 하나를 가두려고 그 산 근처에서 계속 지키면서 사시는 집안 자체가 굉장히 흔한 집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또 섬뜩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아직 홈파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에 업로드된 첫 이야기부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의 흐름 그리고 내용이 전부 다 머릿속에 들어오실 테니까 꼭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